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건 모바일 로봇 2차원 공간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죠. 바닥이니까 평면에서만 움직이는 2차원 로봇이긴 하지만 로봇 할 때 로봇 제어를 한다 하면 항상 3차원 공간까지도 확장해서 생각을 해요. 당연한 게 여러분 드론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그건 로봇이라고 봐요. 드론도 물론 비행기 하는 사람은 그건 비행기라고 하겠죠. 우리는 로봇 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드론이에요. 드론도 로봇이에요. 로봇인데 그냥 공간에서 움직이는 로봇일 뿐이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3차원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 팔, 로봇 다리 이런 애들도 평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차원 공간까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습할 거는 2차원 공간 되게 쉬운 부분만 할 거지만 이론은 3차원 공간으로 다 배우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 회사 가서든 아니면 뭐 무슨 조금 더뭐 팔을 제어하고 싶거나 다리를 제어하고 싶거나 할 때쯤 되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했던 한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에서 좌표를 변환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을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걸 2차원 공간에서 여기서 움직일 때 여기 있는 점을 이쪽으로 움직인다. 혹은 3차원 공간에서 여기 있던 점을 저쪽으로 움직인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그걸 크게 나누면 변환을 나누면 두 가지예요. 위치를 변환하는 게 있고 방향을 변환하는 게 있겠죠. 점이면 방향은 없어요. 요 점하고 요 점하고는 방향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로봇은 점이 아니에요. 그쵸? 무슨 형상이 있어요. 모양이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로봇이다 라면 당연히 요렇게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거하고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위치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끝 기준 위치의 기준을 여기라고 보면 요 끝점의 위치는 그대로지만 방향이 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 방향도 또 그 와중에 어느 방향이에요? 3차원 공간에서의 방향이니까 이거는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그치? 3차원 공간에서 얘의 방향을 뭐라고 할 거야? 친구한테. 뭐라고 해? 뭐 태양을 향해서? 뭔가 절대적인 좌표가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으면 되긴 해요. 태양을 기준으로 뭐 향해라. 그치? 근데 그것도 향하는 것만 되는 거고 태양을 기준으로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표현하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3차원 공간에서 방향을 친구한테 얘기해 줄 때, 물론 여기서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로봇한테 얘기를 하겠죠. 로봇이 팔을 뻗어서 3차원 공간에서 이 펜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로봇 팔에다가 얘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얘 위치를. 너 지금 현재 네 위치에서 뭐 뭐라고 해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그러면 서로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 X축, Y축, Z축 방향을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로봇도 알아듣고 여러분도 알아들으려면 동시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제일 쉬운 좌표가 고정 좌표계를 하나 정해주면 되잖아요. 기준을 딱 정해주면 되잖아요. 기준을 여기다 잡아놓은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기준이 여러분이지 뭐. 그쵸? 자기중심적이면 되잖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말이지.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는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뭐가 있어. 펜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걸 잡아야 된다? 그러면 내 기준으로 나의 고정좌표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Z축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이 위치가 딱 잡혀. 그 다음에 각도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를 기준으로 해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틀고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틀고 Z축 방향으로 각도를 이렇게 틀면 이렇게 틀면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 위치와 각도를 합치면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면 여러분 좀 하다 보면요. 오늘 숙제도 나갈 건데 하다 보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싶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알면 여러분 공부할 마음이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치는 좀 쉬워. 계속 얘기하지만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 단 두 가지가 있었죠. 절대, 상대. 절대는 뭐였어요?
무조건 나를 기준인 거야. 기준. 제일 절대적인 좌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로 가라고 하는 거고, 상대적인 거는 뭐냐면요. 상대적인 거는 절대적인 여기는 있다가 처음에 출발은 여기서 하겠지.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으로 간 다음에 X축으로 3만큼 간 다음에 너를 기준으로 네가 벌써 얘가 움직였잖아요. 상대좌표가. 상대좌표가 움직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뭐 Y축으로 얼마만큼 가. 그러면 상대 움직인 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게 상대 변환인 거예요. 그것만 안 헷갈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에 대한 게 있었죠. 각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절대 여기를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X축으로 몇 도 움직여, Y축으로 몇 도 움직여, Z축으로 몇 도 움직여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떠나고 나서 한번 처음에 한번 딱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얘랑은 완전히 달라지지.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었어. 붙어 있었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요 두 번째 손가락, 상대좌표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90도를 틀으나 절대좌표계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90도를 틀으나 똑같이 틀어지겠지. 왜냐면 겹쳐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번 얘가 이동을 했어. 뭔가 무슨 변환, 뭘 변환을 해든 움직였어. 움직이고 나면 얘를 기준으로 90도를 틀으라고 하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전체가.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90도로 움직이라면 얘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렇게 틀어지는 거랑 이렇게 틀어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 얘를 기준으로 90도를 틀으라고 하면 이 전체 공간이 90도가 틀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틀어지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뭐 여기서 요만큼만 틀어주면 되는 거지. 얘만 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전할 때, 로테이션 R을 할 때는 상대 변환이냐 절대 변환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커져요. 물론 이동도 커지긴 하지만 얘에 비해서 회전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회전이 여러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 머리가 아파. 이 위치는 위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위치는 좀 쉽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 마지막에 각도 두 가지 얘기했었죠. 여기 보면 오일러 앵글하고 롤 피치오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거 말고 되게 많다라고 그랬지. 그치? 뭔가 이 3차원 공간에서 얘의 각도의 틀어짐과 얘의 각도의 틀어짐을 서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도 계속 얘기한 거잖아. 얘를 잡으려면 각도를 어떻게, 위치는 쉽다고 그랬죠. 위치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뭐 X축 얼마, Y축 얼마, Z축 이거 금방 가는 거예요. 각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각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절대좌표계의 X, Y, Z축으로 틀어진 거를 할 거냐? 그건 너무 상식이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내 X축이 이건데, X축 기준으로 뭐 10도 10도 틀고, Y축으로 뭐 20도, 이건 이제 Y축이니까, 요 20도로 틀고, 뭐 Z축이 뭐 요거라고 하면, 요거에 뭐 50도만큼 틀면 돼. 그럼 잡는 거지. 그 다음에 위치로 가면 잡는 거지. 아니면 가서 틀어도 되고. 응?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롤 피치오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이제 되게 많은 표현 방법 중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두 가지만 책에서 설명한 거예요. 처음이 롤 피치오, X, Y, Z 방향으로 각도 몇 도 틀어. 이건 너무 상식인 거지. 특히 절대좌표계. 그 다음이 Z, Y, Z 오일러 앵글로 변환한다는 거는 되게 많이, 저번에 얘기했죠. 되게 많다고. 내 책에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뭐한 10개 넘어요. 뭐 ZY Z로 할 거냐, ZY X로 할 거냐, 뭐 ZY Y로 할 거냐, ZY는 Y는 이상하다. YZ Y로 할 거냐, 순서가 막 다양해요. 다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기를 할 때 X축 먼저 각도 틀고 Y축 얘기하고 Z축 얘기할 거냐, 아니면 뭐 Y축 먼저 틀고 X축 틀고 그 다음에 Z축으로 할 거냐, 아니면 Z축 먼저 하고 X축하고 Y축 할 거냐. 그건 뭐 조합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일러라고 하는 수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틀면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상대 변환인 거예요. 오일러 앵글은 상대 변환이고, 아까 말한 롤 피치오는 절대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오일러 앵글의 그거니까, 그 상대 변환이니까 뭐예요? Z축으로 한번, 처음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겹쳐 있었어. 그치? 처음에는 겹쳐 있었는데 여기서 Z축으로 틀면
이렇게 틀어져요. 얘를 기준으로 얘를 Z축으로 틀었으니까 이렇게 틀어졌겠지? 90도 뭐 90도는 얼마든 틀었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축이 틀어져 있잖아. 틀어진 상태에서 뭘 바꾸려고 하면 얘네들하고 이제 점점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좌표계랑 상대 좌표계랑 바뀌기 시작해요. Z축으로 틀고 Y축으로 뭐 이렇게 틀고 그 다음에 Z축으로 또 틀면 그다음에 이제 많이 틀어지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상대 좌표계를 기준으로 계속 튼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 좌표계의 Z축으로 몇 도, 상대 좌표계의 Y축으로 몇 도, 상대 좌표계의 Z축으로 다시 또 몇 도. 그러니까 Z가 두 번 했는데 이거 오자 아닙니까가 아니에요. Z축으로 틀고 Y축으로 틀고 다시 Z축으로 틀어도 충분히 3차원 공간에서의 각도를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도 처음에 이거 오자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나도 배울 때 ZYX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아까 말한 X 롤피치오처럼 X축으로 몇 도, Y축으로 몇 도, Z축으로 몇 도 한 거랑 얘랑 똑같이 표현 다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결국에 롤피치오든 오일러 앵글도 되게 많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에 3차원 공간에서의 무슨 이상한 이런 각도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치? 로봇팔한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건 알겠어. 나도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이거 뭐 여기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얘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얘기를 해줘? 그냥 이렇게 뻗으면 된다? 그건 사람이니까 되는 거고 로봇한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치는 정확하게 쉽게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이렇게 가면 되니까. 각도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러 앵글이 됐건 뭐가 됐건 결국에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요소가 9개죠. 자, 그렇게 됐고요. 요 9개의 요소를 원래라면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은 이 9개인 요소가 뭐냐면 절대적인 좌표 X축, 절대적인 좌표의 X축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좌표의 XY, Z가 얼마만큼 틀어져 있느냐. 두 번째, 절대적인 좌표 Y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좌표 XY, Z가 어떻게 틀어져 있느냐.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좌표 Z를 기준으로, Z축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좌표 XY, Z가 어떻게 틀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9개지. 3개에 3개니까 9개. 그래서 여기가 9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직접 다 알려주면 더 정확하지. 좋은 거죠. 이렇게 직접 다 알려주면 돼요. 그렇게 알려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9개.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이야.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되는데 이렇게 알려주려면 9번 얘기해야 되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전달해 주려면 9개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더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롤피치오는 3개잖아. 3개만 알려주면 이게 된다고요. 계산이. 그리고 오일러 앵글도 이렇게 Z축으로 몇 도, Y축으로 몇 도, 다시 Z축으로 몇 도 이렇게 3번만 딱 값 3개만 딱 알려주면 9개가 그냥 만들어져요. 9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더 쉬운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롤피치오나 이런 오일러 앵글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로봇만 쓰는 게 아니라 우주선에서도 써. 우주선 날아갈 때 달에 가야 되는데 혹은 뭐 화성에 가야 되는데 로켓 가고 있는데 각도 틀어야 되잖아요. 3차원 공간이잖아요. 이 우주는. 우주에 GPS 없죠? 여러분 GPS 우주에 없잖아. GPS 없으면 그럼 뭘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화성이라는 걸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가다가 각도가 좀 틀어지기도 하겠지? 그럼 틀어지면 그걸 어떻게 다시 복구를 시켜? 기준이 없잖아. 태양을 기준으로 해. 태양이 저 어디 있는지 태양이 멀어지고 있는데 화성 쪽으로 가려면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 화성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3차원 공간에 점을 기준으로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매트릭스 R을 기준으로 해서 조 위치 목표점의 각도와 나의 틀어진 각도를 보정하려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알겠죠?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요. 자, 오늘은 요걸 할 겁니다. 오늘 이거 2장 마무리 짓고 숙제가 나가요. 숙제가 처음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자,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한 게 뭐야? 왜 한 거야? T 매트릭스를 구한 거죠? T 매트릭스가 어떤 형식이었죠? 우리 저번에 요 3x3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이었고, 그치? 여기 1x3이 여기 트랜슬레이션이었죠? 여기 TR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그냥 1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 트랜슬레이션 벡터겠지. 그 두 개를 합쳐갖고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우리가 동차 변환 행렬이라고 불렀지. 동차 변환 행렬 T를 만든 거라고요. 그럼 그 T가 결국 하는 일은 3차원 공간상에서의 각도와 여기 각도와 위치의 상대적인 그 변환을 표현을 한 거야. 행렬 형태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제일 쉽게 써먹는 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다라고 보면 돼요. 정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변환이 있으니까 역변환이 있겠지. 그건 뒤에 설명하고. 정변환은 이거예요. 정의는 이동 좌표계에 대한 점의 위치를 고정 좌표계로 환산할 수 있다? 이게 딱 가슴에 안 와닿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겁니다.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이런 점과 각도가 있어요. 이런 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 그림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뭐냐? 내가 이 나무판이 있는데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아야 돼. 로봇한테 못을 박을 거야. 그쵸? 여기 이제 여기 못이 뭐 볼트라고 합시다. 볼트를 채울 거야. 그쵸? 여기 일자 머리네요. 이걸 채울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볼트가 여기 있어. 그럼 로봇한테 이걸 집은 다음에 지금 로봇 손이 이제 이걸 집었다고 쳐요. 이렇게 집었어요. 로봇 손이 이렇게 생겨갖고 집었어. 그리고 이제 팔이 뭐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 이제 여기 고정돼 있겠지. 그래서 이거 집었어. 집어갖고 여기다가 껴야 되잖아. 이걸 끼라고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할 거야? 로봇한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 알아서 네가 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제일 쉬운 거는 분리해서 생각하면 돼. 위치 점을 하나 정하세요. 뭐 제일 쉬운 점이 여기 점인 것 같아요. 머리점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어?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Z 방향으로는 안 바뀌었네. 그치? 높이는 변하지 않았네. 이쪽으로 보면 Y 방향으로의 점이 좀 있었어. X가 0이었고 Y도 0이었어. 이런 식이었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X에 Y도 0이고 Z도 0인 어떠한 이런 점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죠. 점으로 보면. 그게 위치가 변한 거. 이건 쉽다니까. 그치? 그런데 각도가 변했지. 각도가 어떻게 변했어? 각도를 보면 딱 보니까 X축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틀어주면 요렇게 틀어주면 얘랑 맞는 것 같네. 그치? 그러니까 딱 느낌이 뭐예요? 아, 얘는 X축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지금 여기서 말한 90도만큼 튼 다음에 이렇게 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쉬프트 된 거네. 그러니까 뭐예요? 로테이션 한 번, 쉬프트 한 번 하면 되네 라고 짐작이 되죠. 이게 오늘 숙제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걸 만약에 만들었다고 쳐요. 이런 T 매트릭스를 친절하게 누군가가 만들었어.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만들었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여기서 요거에 대한 기준점을 요쪽으로 옮긴 게 그게 T 매트릭스고 지금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고정점을 기준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회전도 고정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했고 이동도 내가 이 고정점에 있는 이 좌표계, 고정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 동차 변환 행렬 T는 고정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움직이는 무빙 그러니까 이동 좌표계죠. 이동 좌표계에 관련된 동차 변환 행렬인 거야. 그럼 이걸 구했다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된 임의의 점을 딱 여기다가 딱 곱해 주잖아요. 이렇게 4개겠죠. 끝에는 1이고 여기는 이제 어떤 숫자가 있겠지. 숫자가 이걸 곱해 주는 순간에 요 다음 위치가 딱 나와요. 너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요 변환 행렬만 딱 구하고 있으면 어떠한 점이 와도 여기에 상대적 이게 변환된 요 위치가 결정이 돼요. 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2.8 예제가 너무 좋은 예제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3차원 공간에 점이 몇 개 있어요? 이 점이라고 보긴 그렇고 뭐 점이지.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 육각 무슨 뭐 물체가 되겠죠.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삼각 뭐 아무튼 그런 기둥, 삼각 기둥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Z축에 90도로 회전하고 Y축에 관해서 90도 회전하고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는 변환 행렬을 표현해. 그치 여러분. 근데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뭐 회전하고 뭐 이동하는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했었죠. 절대 변환, 상대 변환. 그거 오케이?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상대 변환 같아, 절대 변환 같아. 여기서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는 축이 뭐예요? Z축에 관해서 90도 회전했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했어. 그 다음에 Y축? 여기서 말하는 Y축은 절대 고정 좌표계, 절대적인 고정 좌표계에 대한 Y축이겠지? 이것도 특별히 얘기가 없으니까. 그쵸? 여기서 말하는 X축은 그러니까 이 고정된 이 좌표계겠구나. 뭔가 이동한 다음 거기서 계속 변환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고정 좌표계, 즉 저기 절대 변환이라고 할 때는 어느 방향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절대 변환은 요 방향으로 하라고 그랬죠. 요렇게. 그쵸? 그러니까 Z축으로 90도 틀어라. 그러면 로테이션 Z축으로 90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그 얘기야. Y축에 90도 회전하라는 거를 오른쪽에 써야 돼, 왼쪽에 써야 돼.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연산을 한다고 쳐봐요. X에다가 3을 더하고, 그 다음에 뭐 9를 곱해. 그러면 여러분 다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이 방향으로 계속 쓰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쓰죠. 음. 그런데 절대 변화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 변화는 계속 아이고, 쏘리. 절대 변화는 반대로 쓰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방향으로 쓰라고. 절대 변화. 그럼 뭐야? Y축에 대해서 90도 틀어라? 그러면 여기다 쓰라고. 이렇게. Y에다가 90도. 그 다음에 4만큼 움직이네? 그러면 트랜슬레이션 X축으로니까 4,0, 0,0으로 움직여라. 아이고, 쏘리. 0 하나네. 4, 0, 이렇게 쓰라고요. 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주고 나서 요 회전, 요 각각을 이제 매트릭스로 이제 말로 썼으니까 이제 매트릭스로 써야 되겠죠? 다 4바이 4지? 그치? 얘는 4바이 4로 바꾸면 뭐예요? 90도니까 코사인 90도 이렇게 써? 코사인 90도 사인 90도 마이너스 사인 90도 코사인 90도 그다음에 0 0 1 0 0 여기까지가 3바이 3 로테이션 매트릭스고 나머지 채워야 돼.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게 바로 요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얘는 Y축 방향으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죠? 우리 이거 했잖아, 여러분. 여기. 이거잖아, 이거. 이거. 여기 써있네. 자, Z축으로 회전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4바이 4구나. 쏘리.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코사인 각도를 여러분 디그리로 쓰지만 나중에 실제 여러분 매트랩이나 이런 걸로 프로그램 짤 때는 라디안으로 해주세요. 이건 사인, 마이너스 사인 90도, 코사인 90도. 그 다음에 아까처럼 0, 0, 0, 0, 1 써주면 이게 3바이 3 로테이션한 매트릭스고 나머지는 여기는 0으로 채우고 0으로 채우고 1로 채우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틀어야 되나요? Z축 다음에 Y축으로 90도죠? 그러면 쏘리 여기도 0, 0, 0, 0,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Y축으로 90도 트는 거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여러분. 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노트북이.
여러분 잠깐 아이패드로 안 하고 내가 저기 파워포인트로 할게요. 지금 파워포인트로 해야 되겠다. 파워포인트로 할게요. 노트북 배터리가 다 나갔대. 미안해요. 이 화면 보고 하는 그게 훨씬 더 좋은데, 그렇지? 그렇죠? 여기 보세요. 로테이션 Y축 방향으로 90도 틀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는 아까 쓴 것처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아까 우리 로테이션 매트릭스 롤PCO에서 Y축 방향으로 90도 틀으라는 거를 어디다가 여기 썼나요? 여기 있네요. 요 가운데 요거 있죠? 요 가운데 요거처럼 쓰면 되겠죠. 네, 조금 더 표시를 해줄게요. 지금 펜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줄게요. 자, 도형은 채우지 않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에 두꺼운 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강조가 되죠. 딱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치? 요게 Y축 방향으로 몇 도 회전했다 라고 하는 거에 로테이션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Z축으로 아까 90도 90도는 얼마든 틀었고 Y축으로 몇 도 틀었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은 어떻게 구해요? 트랜슬레이션은 여기다가 다 1로 써주고 여기다가 요 오른쪽 여기다가만 트랜슬레이션 관련된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 나머지는 대각선만 1로 다 두고 여기다가만 아까 말한 4, 0, 0, 그 다음에 끝에는 1이겠죠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죠, 요 파트. 여기다가 아까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X축으로 4만큼이니까 4, 0, 0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트릭스 연산을 딱 해주고 나면 여러분 요 모양이 딱 나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떠한 점도 지금 이 트랜스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동차 변환 행렬 요 T 매트릭스 이거 이제 다 합쳐서 얘가 T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얘가 결국 T 매트릭스가 된 거예요. T 매트릭스. 그렇죠? 앞에다가 그럼 여기다 써줘야 되겠다. 이거를 이게 고정이고 여기가 무빙인 거죠.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이거 만들어준 거야. 그치? 파워포인트를 하도 많이 써갖고 여러분 이제 잘하지. 이거 이제 이게 만들어준 거야. 이게 동차 변환 행렬을 만들어준 거야. 뭐에 대한 동차 변환 행렬? 여기 지금 말에 대한 이 말에 대한 Z축으로 90도 회전하고 Y축으로 90도 회전하고 X축으로 4단위만큼 이동하는 거에 대한 동차 변환 행렬을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렇게 식으로 써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로봇한테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지. 로봇한테 Z축으로 몇 도 틀고 Y축으로 몇 도 틀고 X축으로 몇 도 틀면 돼. 그리고 위치는 얼마만큼 변환하면 돼. 라는 거를 로봇한테 말로 여러분이 한 다음에 그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렇게 매트릭스 연산은 저번에 얘기한 대로 매트릭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좀 쉽고 파이썬이나 여러분 C나 C++도 다 되긴 돼요. C나 C++이 더 빨라요. 실행하는 속도는. 파이썬이 편할 뿐이야. 파이썬이 빠르진 않아요, 여러분. 파이썬은 편해. 그래서 편한 파이썬을 이용해서 매트릭스 연산이 좀 쉬우니까 매트랩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 쉬울 거예요. 매트릭스 연산 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여러분 너무 쉬워. 아무 점이나 여기 3천 공간에 여기 지금 점이 6개 있었죠? 그 점을 하나씩 넣어준 거야. 이 밑에 지금 10 보면 이게 뭐야 갑자기 왜 6x 4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어. 이거 그냥 가짜야 가짜.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 괜히 헷갈리기만 해. 난 솔직히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움은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면 돼. 자 보세요. 요게 원래점이 이거였어. 원래점. 그쵸? 원래가 이거죠. 여기 보세요. A점이 뭐예요? A가 1.0.0.1이죠. 끝에 여러분 3천 공간의 점인데 왜 1.0.0까지만 쓰면 되지? 왜 끝에 2를 또 써줬지? 1 끝에 쓰라고 그랬지. 왜? 그래야 행렬 연산이 맞아요.
왜 우리가 지금 모든 매트릭스가 4 x 4잖아요. 동차 변환 행렬 T가 다 4 x 4잖아. 그래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4 x 4로 만들었고, 그쵸? 다 4 x 4로 만들어 놨으니까 점도 4,1로 4 by 1로 만들어 놔야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끝에 1은 아무 의미 없는 1이야. 요 밑에 1은.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뭐 애니메이션 하거나 컴퓨터 그래픽 할 때는 요거 1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값을 바꿔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꾸긴 하는데 우리 제어 쪽에서는 절대 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1은 그냥 개수 맞추려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럼 1,0, 1,0,0이에요. 사진 그냥 그림 봐도 1,0,0,0이잖아. A점. 그거를 요 4 by 4 동차 변환 행렬 T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요렇게 곱하면 되죠? 맞아요? 이것도 제대로 해줘야지 또. 잘 안 되네요. 음. 처음에 요렇게 요거 곱하기 여러분 요거 곱하기 요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곱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렇게 곱하면 그게 4야. 여기 4잖아요. 4. 그게 여기 이거야.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1000 곱하기 1000 하면 당연히 1이죠. 그래서 1이 나온 거야. 그 두 번째가 1이 나온 거야. 그치? 요렇게. 그치? 그렇게 연산을 하니까 A점이 어떻게 변환했어요? 동차 변환 행렬을 통해서 A라고 하는 점이 4, 1, 0,1로 바뀐 거고,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점 B라고 하는 점이 마이너스 1, 0,0,1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변했어요? 그게 바로 요 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만 해주면 바로 그냥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환했어? 이렇게 변환된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의 이제 점뿐만 아니라 이런 형상도 물체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걸 어렵게 배우는 거야. 롤피치오도 배우고 오일러 앵글이니 갑자기 매트릭스 나오고 하는 이유가 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정변화는 그거예요. 정변화는 뭐 한 거예요? 어떤 점을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옮겼어. 그건 오케이. 반대도 돼야 된다는 거지. 항상 행렬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역행렬이 존재해서 좋아요.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바꾸는 거가 있으면 이 반대는 이거 매트릭스만 뒤집어주면 돼. 역행렬만 구하면 돼. 그래서 금방 얘기한 앞장에서 설명했던 정변화는 고정좌표계의 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좌표계의 한 점에다가 동차 변환 행렬 T를 곱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의 44 그거랑 요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2의 40 요 식은 자 보세요. 이동좌표계의 점 Q를 동차 변환 행렬 T를 곱해서 고정좌표계의 Q라고 같은 점 Q인데 좌표계만 변환해서 움직이게 만든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죠. 뭐예요? 고정좌표계의 점 Q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이동좌표계로 움직인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얘기죠. 나를 기준으로 얘한테 야 너 지금 로봇 내가 이제 로봇 팔을 제어하는 거야. 그래서 로봇 손한테 너가 얘를 잡으려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앞으로 뭐 얼마만큼 가고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정변환이고 역변환은 너를 기준으로 너 손끝을 기준으로 얘한테 가려면 얼마만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끝점이 이렇게 가려면 나를 기준으로 보면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지?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정변환이고 역변환은 반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무브드 요 끝점이 여기서 어떻게 여기 이 점이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역변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정좌표계의 위치를 알아. 얘는 알아. 나를 기준으로 얘 정말 알겠어. 오케이. 그런데 그거를 이동좌표계, 이 손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로 가야 되는데 나를 기준으로 가는 건 이제 알겠어. 나를 기준으로 얘는 뭐 공간상의 위치 변화는 이만큼이고 각도는 뭐 이렇게 틀어지면 돼. 이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니라 손끝한테 이제 얘한테 얘기하는 손끝이 이렇게 갈라 여기 나 얘는 이만큼만 가면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이만큼이지만 손끝 입장에서 이만큼만 가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해.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요게 MQ, 그러니까 Moving Coordinate, 이동좌표계를 기준으로 점의 위치를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거는 동차 변환 행렬이잖아요. 동차 변환 행렬 Q잖아. 잠깐만요. 이거 카피해서 카피가 안 되지. 키보드가 안 먹네. 오늘 참 문제가 많네, 여러분. 미안하네. 자, 이거죠? 원래는 이게 아니었지. 원래 내가 아까 구한 건 뭐였어요? 이거잖아. 이거랑 다르잖아요. 이거 카피 이렇게 해야지. 아까 내가 구한 건 이거죠. 동차 변환 행렬. 요거잖아요. 다르잖아요. 바뀌었잖아. 위첨자하고 아래첨자하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위의 얘기는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동좌표계를 표현하는 동차 변환 행렬인 거고 요 밑에 얘기는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동좌표계를 표현한 거에 역행렬인 거예요.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그 뒤집었다는 얘기는 결국 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좌표계를 표현한 동차 변환이 아니라 이동좌표계를 기준으로 고정좌표계를 표현한 동차 변환 행렬인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얘를 기준으로 얘를 표현했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표현했냐.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역행렬 관계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걸 증명하기도 원래는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증명까지는 안 해요.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역행렬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요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 동차 변환 행렬의 역변환이다. 인버스 뒤집는다는 거죠. 인버스 트랜스폼이다라고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해요. 요렇게 써도 되고 진짜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돼요. 둘 다 같은 거니까. 알겠죠? 이거 계속 카피해서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아까 저기 트랜스포메이션 동차 변환 행렬 T가 4x4 매트릭스라고 했으니까 그거 역행렬 구하라고 하면 그냥 역행렬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역행렬 구하세요. 쉬워? 안 쉬워. 4x4 매트릭스 여러분 역행렬 구해볼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 짜증 엄청나요. 아니 뭐 간단한 건 쉽지. 뭐 요런 애들은 이거 역행렬 구하라고 하면 손으로 그냥 구하면 돼요. 알죠? 해봤어? 3x3은 많이 했지. 고등학교 때 3x3 행렬에 역행렬을 많이 구했잖아. 4x4는 별로 안 하지 않아요? 어려워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 이거는 역행렬 구하면 됩니다. 말은 쉽지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구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또 쓰는 거지.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4x4 행렬에 대한 역행렬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특수한 경우야. 우리 건 왜 특수하냐면 이것 때문에 특수해요. 자, 어떤 점 Q가 있어요. 어떤 점 Q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점 Q가 있어. 그런데 이거를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돼요. Q인데 F, Fixed Coordinate,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moving coordinate, 즉 이동좌표계를 기준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같은 점을 기준으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정좌표계와 이동좌표계 사이에 동차 변환 행렬 t는 구한 거야. 그치? 맞아요? 그 동차 변환 행렬을 좀 쪼개면 어떻게 쪼개졌죠? 회전하고 이동으로 표현됐죠. 그러니까 요 원점을 기준으로 봅시다. 고정좌표계의 원점과 이동좌표계의 원점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저번에 얘기한 동차 변환 행렬 t에서 맨 오른쪽 4개가 그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죠. 움직임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동좌표계 그 원점의 위치가 어떻게 변환돼 있냐. 위치 변환이야. 이건 위치만 따른 거예요. 위치만 따진 거. 그러니까 쉬운 거. 그치?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다가 더하기 뭐만 하면 돼요? 로테이션을 하면 돼. 그렇잖아. 3차원 공간에서 위치 가고 회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회전하는 거에 관련된 로테이션 매트릭스 R. 근데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무빙 그 이동좌표계에 대한, 그러니까 잘 보세요. FZ가 여기 있는데 이 고정좌표계의 Z축은 여기 있는데 이동좌표계의 Z축은 틀어져 있잖아. 딱 이렇게. 그치? 혹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동좌표계는 X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Y축이 이렇게 있는데 Y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이상하잖아.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3차원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틀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 롤피치오도 있고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야. 그 얘기야. 그거를 했을 때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나왔죠. R. 그러면 요 사이의 관계는 바로 요렇단 얘기예요. 뭐냐면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본 FQ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이게 벡터에서 요거의 요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 계속 움직이네요. 미안해요. 여기 이 고정좌표 기준으로 Q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 점을 이렇게, 요 FQ라고 하는 요걸 벡터라고 보면 이 벡터는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가도 되죠. 즉 보세요. 요렇게 가도 요 원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Q점까지 가는 벡터는 원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이동좌표계 원점으로 갔다가 이동좌표계에서 점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여러분 벡터라고 맨날 배운 게 그거잖아요. 맞죠? 그걸 표현한 식이 요 밑에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 FQ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FPM, 즉 고정좌표계의 원점에서 이동좌표계의 원점으로 시프트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동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점의 회전과 그 좌표계의 변환에 관련된 요 부분을 곱해주면 된다. 회전한 변환, 그렇죠? 로테이션 매트릭스 변환한 거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똑같은 점 Q를 표현할 수 있다. 요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다. 요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 곱해주면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쓸데없는 거일 수도 있어. 왜? 그냥 T의 인버스 구하면 돼. 이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요 그림, 요거. 이거를 구하기 어려워서 지금 그러는 거야. 역행렬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요 다음 페이지가 쇼킹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방 요 앞서 설명한 요거를 매트릭스로 그냥 바꿨어요. 여러분 매트릭스로 이렇게 바꿨어. 지금 요 식이랑 요 매트릭스랑 요 식이랑 똑같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요 행렬 포맷 맞추려고 밑에다가 1 써주고 0 써주고 1 써주고 1 써준 것 뿐이야. 그렇잖아. 1 써주고 0 써주고 1 써주고 1 써주고. 그치? 그러니까 요게 딱 느낌이 요 가운데가 무슨 매트릭스예요? 동차 변환 행렬 T 매트릭스고 왼쪽이 그쵸? 점 Q를 고정좌표계로 표현한 거고 오른쪽은 점 Q를 이동좌표계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행렬을 표현한 건데 여기서 아까 설명한 대로 MQ를 요 앞장에 있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뭘 바꾸냐면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MQ가 그냥 오른쪽에 MQ가 남겠죠. 그렇게 만들어준 게 이거야. 그러니까 2의 47은 2의 45 요 식에서 요거를 2항 이쪽으로 요 항을 2항 그 다음에 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양변에 인버스를 곱해주면 요 형상이 나와요. 2의 47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2의 47 첫 번째 식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트릭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무슨 트릭이 생기냐면 우리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역행렬을 구할 필요가 없어. 그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성질이야. 그걸 여기서 증명을 안 해요. 근데 다른 저번에 얘기했죠.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 같은 크레이그가 쓴 책이나 다른 굉장히 두꺼운 책을 보면 이걸 증명을 다 합니다. 증명을 해보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인버스를 구할 필요 없고 그 인버스가 트랜스포즈랑 같다라고 증명을 해요. 여기서는 증명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그럼 트랜스포즈가 뭐지? 여러분 트랜스포즈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항을 잘 비교를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해줄게. 작게 만들어서 아유 쏘리. 아 이게 잘 안 잡히네. 작아서 안 되겠다. 자 여기 XX는 그대로 있고 이 대각선 YY ZZ XX YY ZZ 그대로죠. 트랜스포즈는 대각선은 그대로 두고요. 그 대각선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애들만 자리 바꿈하는 게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YY의 대각선 반대 방향에 있는 애는 XY죠. YX하고 XY를 서로 바꿔준다는 얘기, 자리를 이렇게. 그럼 ZX는 XZ하고 자리 바꿈해야 되겠죠? 그게 이렇게 된 거고. XZ와 ZX가 자리 바꿈한 거고. YZ하고 ZY가 자리 바꿈을 해준 거고. 그게 트랜스포즈예요. 그러니까 원래 4x4 매트릭스 동차 변환 행렬 4x4 매트릭스를 그냥 구하면 돼요.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4x4 매트릭스가.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동차 변환 행렬의 일부인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은 역행렬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트랜스포즈랑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는데 역행렬을 되게 쉽게? 그렇게 해서 금방 얘기한 거를 요 식을 2의 47을 또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행렬을 표현한 거.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 썼더라고. 내가 이거 오자 찾았어. 저자한테 얘기해 줘야지. 이거 MQ죠. 그리고 M이 여기 위첨자. 이거예요. 이거 잘못 써준 거예요. 여러분 고칠 수 있으면 고치세요. 요 위에 있는 요 두 번째 2의 47 두 번째 식을 행렬로 바꿔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이거의 역행렬 이거잖아. 요 트랜스포즈 요거 소리. 요 동차 변환 행렬 요거잖아. 요 위치잖아. 왜냐면 MQ는 역행렬 곱하기 FQ인데 지금 이게 MQ는 이거에 이거네. 그러니까 이게 동차 변환 T의 역행렬이 이거네. 근데 봤더니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쉬운데? 뭐야? 로테이션 매트릭스 원래 역변환 안 구한 그냥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네. 이쪽은 3x3은 그리고 오른쪽 세 개는 뭐야?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에다 마이너스 곱하고 그냥 원래 거 곱해주면 되네? 3x1짜리 1x3짜리 이거. 그 역행렬 구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대박이 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원래라면 이렇게 역행률을 구해야 되지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건 뭐예요? 이 파트가 아까 말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예요.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계산하는 게 아니지 위치만 옮기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쉽지. 계산하는 건 유일한 파트가 아까 요 파트죠. 오른쪽에 요 파트. 요 파트인데 요 파트도 계산이 쉬워. 원래 요 PPP에 해당하는 위치, 아 이거 잘못 쓴 거네. 이 사람 또 웃자네요. 여기가 PX, PY, PZ죠. 그러니까 이거여야 되죠. 아, 그래서 5점 많이 찾는다. PX여야 되지. 요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PY여야 되고, 이게 PZ여야 되죠. 이게 그래서 소리 이거를 자료를 만들기 전에 오자를 찾았어야 됐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미안하네 오히려. 오자를 찾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오자를 미리 찾아갖고 고쳤어야지. 요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 위치 그쵸? 여기서 보면 아까 어디 있었죠? 이거네요 이거. 여기 있네요. 즉 뭐예요?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좌표계의 원점의 위치 변환만 얘기한 게 요거 FQ, F 요거죠? 요거. 요게 그 얘기죠? 요게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동좌표계의 원점의 그 위치 변환이죠? 이거 쉽다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보면 이 그림에서는 이거잖아요, 이거.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쉬운 거죠? 원점하고 원점 사이. 점끼는 쉽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 쉬운 거에다가 거기다가 XYZ라고 하는 요거를 곱하라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아까 요 제대로 된 식에서 보면 뭐였어요? 로테이션 매트리스랑 이거랑 곱하라는 거야. 이거를 괜히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쓴 건데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쓰는 거. 지금 뭐예요? 로테이션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한 거랑 아까 말하는 FPM이었죠. FPM을 그냥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연산이 너무 쉽. 그래서 너무 쉽게 그래서 이거보다는 여러분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외우는 게 훨씬 낫겠네요. 이게 훨씬 난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해주면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원래라면 4x4 역행렬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훨씬 쉬운 거야.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여기 밑에 써 있죠. 트랜스포즈를 한글로 전치라고 불러요. 전치. 트랜스포즈를 전치라고 해요. 근데 나는 그냥 트랜스포즈가 나은 것 같아. 괜히 한글로 억지로 전치라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는 거를 내적이라고 불러요. 점 찍죠? 여기 점 찍잖아요. 이렇게 벡터 내적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을걸? 벡터 내적하고 벡터 외적하고 배웠지. 그치? 그거야. 그거 벡터 사이에 내적이에요. 내적.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음수를 곱했을 뿐이야. 음의 부호를 이런 식으로 곱해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면 훨씬 편해요. 인생이.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이거 마음대로 구하는 거야. 이제 고정좌표계에 점이 있는데 이동좌표계를 기준으로 점을 구해라. 이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제 2.9는 여러분 쉬우니까 여기 원래는 이거 구해야 되잖아요. 요거. 이거 뭐 책에서 딱 구해줬으니까 편하겠지. 그러면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왜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이게 있어요. 지금 로봇 8이 있어요. 여기 지금 로봇 8이 있죠. 로봇 8의 원점은 R이라고 돼 있네요. 그 기준좌표. 로봇의 기준좌표계는 R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 그 세상의 절대좌표계는 U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전체 이게 U고 이게 이제 세상의 고정좌표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고정좌표계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좌표계고 이게 로봇의 바닥에 로봇 그 몸체 우리가 베이스라고 많이 하거든요. 로봇 베이스의 고정좌표 이거는 고정돼 있잖아요. 누가 공장에다가 설치하거나 여러분 책상에다가 딱 고정하면 이건 고정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고정돼 있고 여러분 이거는 뭐 어디겠어? 뭐 책상의 모서리나 공장이라면 어디 공장 저 구석이나 아니면 뭐 어디 그치 가운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고정돼 있겠지. 그거고. 그다음에 물체는 계속 움직이겠지. 물체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책상 위에 어디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물체를 잡기 위해서
이 로봇 팔이 계속 움직여야 되겠지. 이렇게 잡으려고. 물체가 움직이면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팔 끝에 손가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엔드 이펙터 E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집게처럼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치? 요게 손끝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독립해서 따로 생각했어요. 왜? 팔은 여기까지고 팔은 손목까지라고 보고요. 손은 이제 여기서 또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슬라이드의 그림에서도 보면 손목이랑 손이랑 조금 약간 꺾여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움직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지. 막 로봇 팔도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물론 고정된 거는 베이스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기준 좌표계 원점 고정돼 있고, 그거 말고는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좀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서로 관계를 얘기하는데, 아까 여기 좌표계 이름 U, R, H, E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차 변환 행렬 T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즉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이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은 거야. 처음에는. 그렇잖아. 아니 이 책상 위에 내가 뭔가 잡으려고 하는 펜이든 뭐가 됐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책상의 모서리를 기준으로 알고 있어야 내가 내 머리에서 손에다가 지금 내가 잡아야 될 펜이 책상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으니까 집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절대적인 좌표, 고정좌표계 U를 기준으로 손끝의 엔드 이펙터, 손끝의 위치에 관련된 그 동차 변환 행렬 T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지. 이거는 물체도 표현 안 하고 요 고정좌표계를 기준으로 요 엔드 이펙터까지는 또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지.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U하고 R 사이 관계 알죠? 너무 쉽지 이거. 왜? U 고정돼 있고 R도 고정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게 X축이라면 X축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되네? 방향도 안 바꿔 방향도 안 바꿔도 될 수도 있어. 그치? 축이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이 정도 움직인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내 쉽게 구할 수 있어. 오케이. T, U, T, R. 요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R 로봇 베이스를 기준으로 손까지. 엔드 이펙터가 아니라 손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요 손목까지. H라고 하는 데까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변하긴 해. 왜? 이렇게 변하잖아요. 바뀌잖아, 계속. 요 어깨라고 하는 베이스를 기준으로 손끝은 계속 바뀌죠. 그런데 바뀌긴 하는데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요 팔꿈치를 얼만큼 움직이고 여기 어깨를 이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면 손끝은 어디로 간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계산이 쉽게 돼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3장에서 할 건데 3장에서 할 게 그거야. 여기를 몇 도로 움직이고 여기를 몇 도로 움직이고 여기를 몇 도로 움직이면 손끝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쉽게. 물론 매트릭스 연산으로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는 못해. 기계 매트랩이랑 프로그램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결국 뭐예요? R과 H 사이의 매트릭스 T도 계산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손에서부터 손목에 해당하는 손에서부터 엔드 이펙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내가 물론 제어는 하지만 내가 제어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 이 손끝의 위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내 손목을 몇 도 움직이고 뭐 방향으로는 못 움직일 테니까, 그렇지? 이게 회전만 하겠죠? 앞뒤로는 못 움직여 손목이 늘어나진 않으니까 회전만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몇 도, 이 방향으로 몇 도, 이 방향으로 몇 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결국 뭐예요? U에서 R까지도 알고요, R에서 H도 알고요, H에서 E까지도 알아요. 그러면 매트릭스 연산의 아름다운 장점이 U에서 R까지 알고 R에서 H까지 알고 H에서 E까지 알면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쭉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에서 E까지 이거를 다 연산을 하잖아요. 그럼 마치 이렇게 돼요. 이게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자,
U에서 R까지 하는데 R에서 H잖아. 둘 다 여기 R날이죠. 이게 지워져. H하고 H하고 지워져. 그럼 남는 건 U하고 E만 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산을 안 하고도 그냥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어. 또 다른 말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U에서 P까지 만약에 안다라고 치고 P에서 E까지 알면 이것도 또 똑같은 방향으로 지워질 수 있어. 이렇게. 오, 그 뭐야? 내가 궁금했던 U에서 P나 P에서 E까지 이것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네. 이 매트릭스의 어떤 이런 동차 변화행렬 T의 성질을 이용하면 만약에 U에서 P를 궁금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U에서 R, R에서 H, H에서 E, E에서 P를 구하면 U에서 P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얘기예요. 서로 엮여 있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는데 결국 그러면 이 사이의 관계나 이 사이의 관계나 요 사이의 관계는 나머지로 이렇게 돌아가면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 쭉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뭐 R에서 H 사이의 관계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다. 자, 뭐냐면 여기 이거는 있는데요. 만약에 ETU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ETU. 그러면 이건 역행렬로 구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다음 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거는 UTR의 인버스면 이건 뭐랑 같으냐면 RTU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관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게 변환 그래프예요. 그게 이 챕터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U를 기준으로 R까지가 UTR 동차 변환 행렬이고요. R에서 손끝까지 H까지 RTH, H에서 엔드 이펙터 손끝까지 여기는 손목, H는 손목, 엔드 이펙터 손끝까지가 HTE, E에서 손끝에서 물체까지가 PTE, 물체에서부터 기준좌표계까지가 UTP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UTP는 이렇게 돼 있네. 여기서 이쪽 방향이죠. 요 화살표 중요해요, 여러분. U에서 P로 가는 거고 여기는 P에서 E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U에서 R로 가는 거고 R에서 H로 가는 거고 H에서 E로 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동차 변화행렬 T가 이렇게 쭉 써지는데 만약에 이 중에 여러분이 뭘 하나 궁금해. 나 이게 궁금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는 걸 조합을 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얘를 구하는 방법은 U에서 P로 해서 여기까지 오고 끝점 여기 이제 끝점 여기 있는 점이 궁금하다. 그래 이렇게 합시다. 이 점이 궁금하다. 그러면 기준점을 U를 기준으로 해서 UTP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야.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여길 기준으로 UTR을 통해서 R로 가고 다시 RTH로 가서 H로 가고 다시 HT를 이용해서 E로 가고 E를 이용해서 여기로 가려면 이거 반대네. 그러면 이거의 역행렬을 구하면 되는 거야. PTE가 아니라 ETP를 이용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 그대로 쓰면 되고 화살표를 반대로 거슬러 가면 역행렬을 곱해주면 돼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돌아가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직접 못 구할 경우가 있어요. 혹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나 이쪽 방향으로 가나 비슷하죠? 이쪽이 좀 연산 한 번 더 하지. 그런데 이쪽은요. 여기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정해져 있어요. 원점을 기준으로 베이스, 기준점을 기준으로 베이스에서 손목에서 손끝 이건 고정되어 있거든.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방향은 좀 움직여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야.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뭐가 문제냐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물체는 변하잖아요. 그럼 물체가 변화하는 걸 어떻게 캐치해야 돼? 뭐 카메라나 무슨 라이다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이거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끝에서 그 물체를 기준으로 손끝까지의 위치 변환,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역행렬로 계산해야 되죠.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 그래프를 연결을 해 놓으면 여러분이 쉽게 나 만약에 이게 궁금해, 이걸 계산하려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도 돼,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 예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준좌표계를 기준으로, 여기는 다행히 기준하고 로봇의 베이스랑 겹쳐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봇 한 축, 이게 로봇 한 축,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 네 번째 축, 다섯 번째 축, 뭐 여섯 번째 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단 장치, 엔드 이펙터가 있고, 카메라가 어디 붙어 있냐면 무슨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손끝에 저 5번 좌표계쯤에다 붙어 있네. 그리고 블럭이 있어.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카메라를 기준으로 카메라는 뭘 보겠어? 카메라는 자기 기준이냐, 항상. 화면에 잡히는 거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그 물체의 상대 위치를 카메라가 영상을 얻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 알면 뭐 할 거야? 카메라를 기준으로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그거 알아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카메라 앞에 물체가 눈앞에 이게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엔 내가 손으로 얘를 잡아야 되는 건데. 결국 뭐가 궁금한 거야? 손이 얘를 잡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내 눈앞에 얘가 몇 센치가 있는지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눈앞에 이게 몇 센치 앞에 뭐가 있는지 알면 눈에서 어깨까지, 어깨에서 팔끝까지, 팔끝에서 손끝까지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컨트롤 하잖아. 못해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게 있는 걸 아는 순간에 눈을 기준으로 어깨는 내가 당연히 알고, 수십 년간 달고 살았잖아, 이 둘이. 그러니까 눈하고 어깨 사이에 상대 위치 알고, 어깨하고 팔끝도 알죠. 팔끝에서 손끝도 알고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는 순간에 제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지금 이걸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를 기준으로 블럭 사이, 즉 CTB를 알았어. 이거를 알았는데 그 카메라에서 이 블럭 사이에 상대 위치를 알았어. 그거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 위치를 안 다음에 카메라에서 요 손끝에 말단 장치라고 하는 요거 T6도 알아야 되고, 6를 기준으로 이 블럭도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환 그래프를 그려주면 편하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지. 이것만 갖고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거는 여기다가, 잠깐만요. 한 다음에 페이스트.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요거예요. 카메라를 기준으로 블락의 상대 위치를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으면 원점을 기준으로 카메라, 그쵸? 카메라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0에서 저기 다섯 번째 좌표, 다섯 번째 축으로 간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말단 축으로 가고, 여섯 번째에서 블락까지도 알고, 블락까지 가는 요 저기 동사 변환 행렬을 안다고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가서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쉽게 이렇게 중간에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게 지워지잖아요. 서로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식으로도 바로 돼요. 이거 역행렬이면 CT5죠. 이거 역행렬이면 OT0죠. 그러면 CT5랑 OT5랑 5하고 5끼리 지워지고, 0하고 0끼리 지워지고, 5하고 5끼리 지워지고, 6하고 6하고 지워지니까 CTB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유도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답이고, 확인한 거야. 이건 확인. 자, 여러분 2장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3장이 좀 어려워요. 2장은 좀 그래도 쉬운 편이었어. 자, 2장 숙제 나갑니다, 여러분. 자, 2장 여기 연습 문제 요거 파워포인트에 다 있어요. 1번, 2번, 3번이 여기고요. 3번이 이거고요.
이거 했던 거야. 4번, 5번까지 하세요. 5번까지만 하세요. 5번까지. 자, 숙제 1번에서부터 일주일간 숙제 1번에서부터 5번까지 5번인가요? 5번까지 일주 후까지 제출. 알겠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2장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3장 바로 할게요. 내일 모레네요.